자, 엄수표법부터 할게요. 그 1인 회사 해야 되는데 1인 회사는 엄수표법이 지금 급하니까 1인 회사는 동영상으로 올려놓든가 할게요. 그건 엄수표법을 할게요. 이게 엄수표법을 우리가 사실상 2회가 사실상이 아니라 2회에 끝내기로 했죠. 근데 이걸 작년에는 3회로 했어요. 재작년에는 2회로 했는데 근데 3회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 5회 정도로 해갖고 충분하게 성별을 하든가 5회 내지는 한 4회, 5회 정도로 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2회로 해갖고 출제될 것만 팍팍팍팍 하고 넘어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3회를 했더니 출제가 별로 안 되는데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을 대략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괜히 수업이 다운만 돼. 괜히 그 부분에서 졸다가 뭐 중요한 부분 하는데 한 번 졸기 시작하면 계속 졸잖아. 계속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차라리 2회로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엄수표법은 선택형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뭐 이제 기록형에서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 선택형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맨날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와. 근데 기록형에서 선택형에서 안 나오던 부분에 나오면 어떡하죠?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선택형에서 나오던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거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택형에서 맨날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오면 맨날 거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나 봐도 이렇게 나올 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조문 정도 하는 건데 그런 건 틀리면 돼요. 그런 거 틀린다고 해서 시험에 영향 없으니까 당락에 영향 없으니까 그 부담 없이 틀리면 돼요. 그런 건 우리 배우는 것만 잘하면 돼. 이 중에서 이 안에서 한 90% 이상은 나와요. 오늘 배우는 거에서. 근데 지문 5개 중에 사실상 90% 알면은 이건 맞출 수 있는 거잖아. 네 문제를 알면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지문 4개를 알면 맞출 수 있잖아. 하나는 몰라도. 근데 90%를 완전히 알고 있으면 사실상 다 아는 거예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5지문 중에 사실 운 좋게 걸리면은 내가 아는 지문 하나가 딱 정답이면은 20%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만 다 알면은 엄수표법은 그 시험 대비해서 충분하니까 하자고요. 자, 우선 회사법 첫 시간에도 우리가 개관을 했죠. 그거랑 비슷하게 엄수표법을 개관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법은 조직법이라 개관을 사실 안 한다 하더라도 그때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엄수표법은 하나의 절차거든. 플로우라고. 그래서 하나의 테마가 나오도 전체를 다 다루게 돼요. 항상 작은 테마 하나하나를 다루면서도 항상 전체 흐름을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처음에 지금 개관을 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 우리 엄수표법 3가지를 배워요. 약속어음을 배우고 어음하고 수표를 배우죠. 약속어음이랑 환어음 그리고 수표 3가지를 배워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 약속어음을 갖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어음이 법리가 가장 쉽고 간단해요. 그리고 또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비교를 해보면 환어음은 국제거래에만 쓰이고 국내 거래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그래요. 국내에서 발행되는 어음은 다 약속어음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다 약속어음으로 나와요. 거의 다. 환어음의 특유한 제도를 묻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대부분 약속어음을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어음하고 수표는 약속어음하고 다른 특수한 법리가 나올 때만 그걸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약속어음 뭐냐? 자, 갑이 을로부터 물건을 하나 샀어요. 물건을 샀으니 돈 줄 일이 있죠. 물건을 사고 매매 대금을 줄 일이 있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2017년 2월 5일에 있었는데 이 매매 대금을 2017년 6월 5일 날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6월 5일까지 4달 동안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을도 지금 뭐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물건은 줘놨는데 나중에 줄게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넉넉고 4달을 기다리기에는 자기도 형편이 곤란하다고. 자기도 장사를 하거나 뭐가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또 돈을 구해다가 그걸 갖고 사업을 하든가 뭐를 하든 또 쓸 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물건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을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매매대금 채권이죠. 이 매매대금 채권을 통해서 투자한 자금을 뭔가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바로 얘한테 회수하려면 6월 5일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채권을 처분함으로써 회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갑이 을한테 어음을 하나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 어음은 뭐냐? 이 물건이 이제 1,000만 원짜리라고 쳐요. 어음법에서는 다 그냥 뭐 1,000만 원으로 제가 예를 들게요. 이 어음, 이 1,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이제 만기를 6월 5일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해주면 을이 이걸 갖게 되죠. 이 1,000만 원이라는 건 뭐냐? 이 만기에 얘한테 이 증서를 들고 가면 얘가 1,000만 원을 주기로 돼 있는 그러한 증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 원 금전 지급 채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할 때 이 매매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어음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이 어음의 표창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매매 대금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금 채권이라는 게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별도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음이 발행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 채권과 어음금 채권 두 가지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대금 1,000만 원 받고 어음 1,000만 원 받고 뭐 2,000만 원 받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000만 원 어음금 1,000만 원을 받으면 매매대금 채권 1,000만 원은 소멸을 하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걸 받았으니 이거를 처분을 해야겠죠. 처분을 해야 얘도 그걸 할 거예요.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처분을 할 때 이 매매대금 이 어음을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98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요걸 사는 사람이 6월 5일까지 기다렸다가 요걸 청구를 하면은 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이자 상당의 이득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 더 많은 게 얘도 이제 A로부터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든 용역을 제공받든 뭐 뭘 하죠. 물건을 사고 그리고 이제 매매대금 1,000만 원이 줄 거 있을 때 이걸 교부하는 거죠. 1,000만 원짜리 어음을. 을이 A로부터 물건을 사면서 야 1,000만 원에 내 물건을 살게.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돈은 없다. 내가 요 물건 만들어갖고 파는데 돈 다 써갖고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내가 갑한테 물건을 팔아갖고 매매대금이 있었는데 채권이 있었는데 그거 지급과 관련돼서 갑이 1,000만 원짜리 어음 발행해줬거든. 그거 대신 받아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6월 5일 날 가서 갑한테 청구를 하면 해서 그 1,000만 원을 받으면 그러면은 요 매매대금 채권 지급한 걸로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교부를 한다고요. 이걸 준다고 양도를 한다고. 양도를 어음을 양도하는 거죠. 이러면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죠. A도 마찬가지예요. B로부터 물건 사면서 채무 부담하면 그거 지급을 지급과 관련해서 어음을 또 교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기까지 이 어음은 유통이 돼요. 그러면 이 만기에 와서 이제 6월 5일 날 이 만기에 와서 B가 얘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만기에 가서 청구를 하면 얘가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할 때는 B는 어음을 들고 와야 돼. 들고 와서 제시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어음의 정당한 소지자다. 나한테 어음금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얘는 1,000만 원을 지급하죠. 만기에 가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제서야 요거 채무 다 이행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제가 다 뭐 원만하게 된 거죠. 그럼 어음은 얘가 받아갖고 찢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줄 거 다 준 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받음으로써 그렇죠? 매매대금
자, 이걸 다시 한번 쭉 보면 이 어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 금전 지급 채권을 피청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다라고 하지만 당장 그 자체는 종이 쪼가리잖아요. 얘 입장에서 봐요. 물건 받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 돈을 안 주고 종이 쪼가리 하나 줬어요. 물건 금액 1,000만 원 상당의 지금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얘는 물건 주고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았으니 지금 손해를 본 상황이에요. 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야. 뭐 법적인 의미의 손해는 아니지만. 근데 A로부터 물건을 사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얘한테 받았던 종이 쪼가리 하나 줬으니 여기서 손해 본 거 여기서 만회했지.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물건 주고 손해 본 상황인데 얘한테 물건 받음으로써 만회가 다 됐지. 그런 상황에서 얘는 물건 주고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000만 원 상당의 지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근데 만기에 가갖고 얘한테 1,000만 원 받음으로써 얘는 이게 보충이 딱 됐고 얘는 물건 받고 종이 쪼가리 하나 보면서 지금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를 1,000만 원 지급함으로써 이제 딱 균형이 맞았죠.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면 균형이 딱 맞죠.